안녕하세요. Effect of Acute Stress Study 팀의 이지 나연경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빼놓을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이자 만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덕분인지 최신 의학기술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근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료 약물을 개발하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는 만성 스트레스, 즉 크로닉 스트레스가 뉴런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흔히 이 크로닉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어큐트 스트레스 또한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큐트 스트레스와 같은 단일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어큐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을 향한 기반 지식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어큐트 스트레스가 뉴런의 시냅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큐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해마와 대뇌피 질환 글루타메이트, 가바 연관 신경 전달에서 비정상적인 영향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글루타메이트는 뉴런의 흥분 상태 유도에, 가바는 뉴런의 억제 상태 유도에 관여합니다. 외부에서 어큐트 스트레스가 들어올 경우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중 하나인 NMDAR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Vglut2라는 뇌에 풍부히 존재하는 베시큘러 트랜스포터 또한 뉴런 신경장애를 파악하는 바이오마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물질은 외부에서 어큐트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뉴런 기전에서 평소보다 적은 양이 배출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간단한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과 활용한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연구는 Acute Stress, 즉 단기 스트레스인 Forced Swim Stress에 의해 변화되는 활성, 억제 뉴런의 시냅스 전후의 단백질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스트레스 관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Acute Stress 상황에 노출된 쥐들은 시냅스 전후의 흥분성, 억제성 단백질 발현량이 변화하기에 활성 억제 편향이 변화합니다. 이때 어큐트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Restraint Stress, 즉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스트레스 등 기존에 연구된 어큐트 스트레스 대신 Forced Swim Stress, 즉 억지로 헤엄을 치도록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한 흥분성, 억제성 단백질의 발현량 변화와 행동 양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뉴런의 형태 및 기능적 변화를 이 단백질 발현량 변화와 연관짓는다면 이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 물질, 단백질 등이 어큐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신경 변형 문제를 저해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가하는 실험군에는 Forced Swim Stress를 가했습니다. 이는 실린더에 물을 채워서 20분간 강제로 헤엄치게 하여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 후에 불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동 실험인 EPM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벽이 없는 길 2개와 벽으로 둘러싸인 길 2개로 이루어진 십자 모양의 구조물에 쥐를 올려서 5분간 행동 양상을 파악하는데 불안 정도가 높은 쥐일수록 열린 공간을 탐색하기보다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선호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불안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쥐들을 호흡 마취하여서 뇌에서 감각피질과 해마를 분리하여 브레인 다이섹션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분리한 뇌의 각 영역을 웨스턴 블럿을 통해 NMDAR1과 Vglut2 단백질을 검출하여 이에 이들의 양을 파악합니다. 이때 개체별로 얻은 조직의 양이 다른 점을 감안을 해서 뇌에 풍부한 단백질인 GAPDH1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대장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루미노 디텍팅을 통해 분석합니다. 이러한 실험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진행한 EPM 테스트의 데이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그룹의 쥐들이 비교적 벽이 없는 오픈암에 머무른 시간이 짧고
벽으로 둘러싸인 클로즈 arm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습니다. 각 그룹은 6마리 개체로 구성되어 표본의 크기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집단이므로 맨 휘트니 U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맨 휘트니 U 테스트 데이터 검정 방식은 p-밸류가 0.05보다 작을 때 유의미합니다. 즉,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은 p-밸류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time spent in each arm에서 open, close, center on 모두 p-값이 0.262, 0.978, 0.631로 0.05보다 커 통계적 유의미함은 없지만 스트레스 그룹이 클로즈 arm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안 수준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웨스턴 블럿의 결과물입니다. 해마, 즉 히포캠퍼스와 감각 피질인 소마토센서리 콜텍스에서 발현되는 단백질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위에서 검출된 단백질들을 나란하게 놓은 것입니다. 검출된 띠의 진함 정도, 두께와 같은 판단 지표로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연구 목표 단백질인 NMDAR1과 V글루T2의 발현량을 GAPDH라는 단백질을 기준 삼아 상대값으로 판단합니다. NMDAR1 나누기 GAPDH를 상대적인 NMDAR1의 양으로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V글루T2를 GAPDH로 나누고 이것을 V글루T2의 상대값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이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컨트롤 그룹을, 빨간색은 스트레스 그룹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룹별 단백질 NMDAR1과 V글루T2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NMDAR1은 스트레스 그룹에서 발현 정도가 더 높았고 V글루T2는 스트레스 그룹에서 발현이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각 단백질의 특성 때문입니다. 단백질 종류별 증감 경향성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뇌 부위를 관찰했느냐에 따라 더 두드러진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해마, 히포캠퍼스보다 감각 피질인 소마토센서리 콜텍스에서의 단백질 발현 차이가 더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소마토센서리 콜텍스의 V글루T2 발현 변화만 P값이 0.025로 유의미한 감소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 이지가 진행한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실험에서 아쉬운 점은 그룹당 개체 수가 6마리로 경향성을 아우르기에는 각 개체의 특성이 표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만큼 표본의 개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실험자들이 실험을 진행했기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표본의 개수를 늘리고 보완한다면 저희가 내린 결론을 유의미한 통계로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코로나 블루,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세 단어 모두 특히 최근 들어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현대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 우울증이 존재합니다. 이때 만성 스트레스 이전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이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험한 급성 스트레스 G 모델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급성 스트레스만으로도 스트레스 그룹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불안 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경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급성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로 실험 개체 수를 충분히 늘려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경계의 변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및 유전물질과 이에 관한 기전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의 변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하는 물질을 개발해 스트레스의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